벌고 잘 살자. 네, 우리 굿모닝 퍼스트 인베스테이너 오늘 진행을 맡은 세란 버핏 이세란. 애덤 스미스 김수민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 요정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고자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끼는 게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수민 씨, 저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3월 달에 만났잖아요. 지금이 8월이니까 3, 4, 5, 6, 7, 8 벌써 6개월이나 함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세어보니까 6개월이나 지났고 시간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3월 달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경제나 주식에 정말 무지했었는데 이렇게 저희가 브리핑도 하고 핫이슈도 전달해드리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장은 오르막이 아니라 계단식이다. 그리고 약간 평지를 걷는 듯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정말 많이 성장했음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이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끝없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서 성장하고 있는 팍스 인베스테이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경제 지식들 계단식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알찬 코너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국내 시장 알아보기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코너죠. 국내 증시 브리핑, 오늘도 세란 씨가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그널 호재에도 원화 강세 속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었던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4% 내린 2698.01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7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4거래일 만인데요. 코스피는 이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거래일보다 0.56% 상승한 2716.88에 장을 시작했지만 장 후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정책 기조변화, 피벗 의지를 밝히며 금리 인하 방향성을 확실히 했는데요. 이에 0.5%포인트 금리 인하죠. B컷 가능성까지 열어놓으면서 미국 증시 환호했습니다. 우리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무려 4.6%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환호성 국내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왜 우리 국내 증시는 이렇게 동반 하락했을까요?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풀이되고요. 주말 사이 격해진 중동 정세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와 오는 28일로 다가온 엔비디아 실적 공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의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우리 경계 심리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투심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 외국인 투자자 4,689억 원 주식 순 매도했고요.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004억 원, 971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자면 의료정밀, 운수장비, 전기전자, 기계, 제조, 음식료 등이 하락했고요. 반면 금리 하락 기대감과 원화 강세, 금융주는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반도체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금융주 상승했고요. 우리 반도체가 하락하면 상승하는 주가 있죠. 바로 2차 전지주 상승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에도 부족한 모습 보이던 코스닥, 어제도 역시나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4% 하락한 766.7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30억 원, 기관이 467억 원 각각 순 매도했고요. 반면 개인은 1,572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신작에 대한 실망감에 펄어비스 12.01% 급락했습니다. 실리콘2,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 HP, SP 함께 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 ST팜, 클래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은 상승했습니다. 우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호재로 아주 환호성을 질렀던 뉴욕 증시.
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호재는 반영되지 못하고 악재는 더욱 큰 악재로 반영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긴 한데요. 우리 하루빨리 국내 증시에도 좋은 호재들이 가득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힘차게 들어오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우리 국내 증시 브리핑 마무리해보고요. 다음은 간밤의 뉴욕 증시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뉴욕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간밤 26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는 65.44포인트 상승해서 41,240.52로 장을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17.77포인트 하락하면서 5,616.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2.03포인트 떨어지면서 17,725.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이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2.25%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드컴은 4.05%, 마이크로는 3.83% 하락하는 등 이 반도체 종목들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인텔은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활동 그리고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2%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또 테무의 모회사인 PDD홀딩스의 미국 예탁 증서는 이 경쟁 심화 그리고 수익성 저하 우려로 인해서 28.5%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한편 애플의 주가는 0.15%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미국 상무부는 7월 내구재 주문이 9.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4%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 신차 주문이 급증한 것에 따라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이 신차와 트럭의 주문을 제외하고 나면 이 내구재의 주문은 오히려 0.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이 제롬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발언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던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6일에 발표될 일자리 보고서가 이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편 이 뉴욕 유가는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 불안감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물은 3.46% 상승하면서 배럴당 77.42달러에 브렌트유 10월물은 3.05% 상승하면서 배럴당 81.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뉴욕 증시 브리핑도 알아봤는데요. 뉴욕 증시의 호재가 아직 우리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개선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브리핑도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세란 씨, 오늘은 또 어떤 핫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세란 버핏의 핫 이슈는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보다는 여성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바로 리쥬란 열풍입니다. 수민 씨, 리쥬란 힐러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제일 유명한 피부 시술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같이 미용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들어봤을 시술인데요. 피부에 유효한 영양 성분을 주사해 피부 재생 효과를 높여 우리 피부 컨디션에 도움을 주는 스킨 부스터의 원조로 꼽히는 시술입니다. 그중 리쥬란은 연어의 DNA 성분에서 추출한 성분을 피부 속 진피까지 전달해서 우리 생리적 조건을 개선하고 피부 콜라겐 형성을 개선해 피부 두께를 증가시키고 탄력을 개선해주기로 유명한데요. 이 리쥬란 힐러 또 하나의 이유로 유명합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이 주사를 얼굴에 촘촘히 놓는 시술인 만큼 정말 큰 통증이 동반된다라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면 마취로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정말 큰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수민 씨 네. 어떻게 맞아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픈 것도 너무 싫고 수면 마취도 무서워서요. 아직은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민 씨의 우려 하지만 저는 커뮤니티에 달린 답변으로 네. 우리 답변을 대신해 드릴까 합니다. 리쥬란 한번 맞아보니 다들 왜 그렇게 찬양하는지 알겠기에 바로 파마리서치 매수 들어갑니다. 파마리서치 수익으로 리쥬날 또 맞으러 갈 거예요.
라는 후기가 나왔는데요. 아주 주식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체감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파마 리서치 주가 또한 급등했는데요. 연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위에도 들지 못하던 파마 리서치는 19위까지 상승했고요. 연초 10만 8,400원으로 출발했던 파마 리서치 우리 주가가 올해 들어서만 무려 63.11% 급등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국내 시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4%의 성장성을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사 요법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국내외 합산 매출 약 1,110억 원으로 세계 최대 스킨 부스터인 갈더마의 매출 1,337억 원을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에 2분기 실적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파마리서치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33억 원, 30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수치 보여줬습니다. 2분기 내수 매출 성장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 환자의 증가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연간 외국인 환자 수는 112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의 최고점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60%를 상승했음에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리쥬란의 피부 미용 시장에서 갖는 오리지널 상징성과 지속되는 해외 확장성을 고려할 때 더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파마리서치가 리쥬란의 성장을 넘어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활발하게 인수합병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필러, 톡신, 미용기기 등 에스테틱 관련 사업으로 제품 다각화를 진행 중인 점 또한 밝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키운 자식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말이 있죠. 파마 리서치에겐 이 리쥬란이 든든한 효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잠시 후 세란 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에서 우리 파마 리서치의 전망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전망과 관련해 더 자세한 소식 듣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하단 QR코드 통해 팍스 통신망에서 우리 이정우 멘토님의 시장 전망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 씨의 핫 이슈 하루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핫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뉴욕 증시 강세인데요. 이 오늘의 핫 이슈가 뉴욕 증시 강세인 이유,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 조정의 때가 도래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도 이 뉴욕 증시가 이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 뉴욕 증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한 씨, 이번 네. 뉴욕 증시가 강세일 거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많이 들었죠.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가 강세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볼 텐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강세 전망이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정책 조정의 때가 도래했다 이런 발언을 올렸었는데요. 이 발언이 연준이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통화 긴축 정책을 이 완화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의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5.25%에서 5.5%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2%대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설한 씨, 만약에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금리 인하 이것도 폭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0.25 정도는 시장의 호재로 반영되지만 0.5는 너무 큰 변동성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빅컷이라고 불리는 0.5% 인하는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달 중순에 예정된 FOMC에서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이 통상적인 0.2%포인트의 인하 대신에 이 0.5%포인트에 달하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의 우려도 있고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상당히 선반영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시장의 기대가 현실보다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에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 뉴욕 증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평가인데요.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 투자에 있어서 더 신중한 이런 판단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설한 씨, 이 금융시장에 이런 지표들의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미국 증시가 우리 예전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던 만큼 네. 침체를 했다면 반영이 정말 더 떨어지고요. 네. 아니면 정말 이제 탄탄하다 싶으면 좀 더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7월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지표가 연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경제학자들은 7월 PCE 지수가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는 2.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월과 비슷하거나 약간은 더 높은 상승률인데요. 이 지표가 발표되게 되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이 시장의 예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또 매주 발표되고 있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역시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파월 의장이 최근 발언에서 고용시장의 안정을 중요시했던 만큼 이 고용시장의 동향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이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나오는데요. 앞서 발표됐던 GDP 속보치는 2.8%였는데 이번에 발표될 수정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 설한 씨, 이번 주에 기업 발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지 아시나요? 28일 엔비디아 아주 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주식계의 큰손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시장에도 정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최근 몇 분기 동안 계속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서 시장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서 뉴욕 증시 전반에 걸친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엔비디아의 성과가 AI 기술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욕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미 지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2주 동안 20%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높은 시장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뉴욕 증시 전체에 걸쳐서 이 조정 압력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 뉴욕 증시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뉴욕 증시의 호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핫이슈들, 우리 시장을 뜨겁게 이끌어주는 핫이슈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명언들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야기 또 세란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 좀 더 재밌고 쉽게 전달드리는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에 관한 명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릴 땐 마냥 잔소리인 줄 알았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은 좀 삶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 많죠. 이 명언에는 다양한 사상가, 정치인, 경제학자들의 우리 시각과 지혜와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명언을 함께 살펴보면서 시각 넓혀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명언은 수민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 존 케네디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경제는 인간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말로 유명한데요. 이 명언은 경제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삶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수단이어야 하고요. 인간 중심의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행복보다는 돈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우리 경제는 꼭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명언은요, 우리 수민 씨 하면 떠오르는 분인데요. 네.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하면 바로 우리 보이지 않는 손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우리 아담 스미스는 현대 경제학의 선구자로 그의 저서 국부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의 명언 함께 들어보자면요. 자유시장 경제는 자연의 손에 맡겨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언은 경제의 자율성과 시장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말한 애덤 스미스 다운데요. 세 번째 명언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말입니다. 그는 돈은 시간보다도 무엇보다도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 명언이 돈의 가치와 시간을 연관시키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네 번째 명언은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입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우린 다 죽는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다 살아있다. 라는 명언을 했는데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이 명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명언은 또 세란 버핏님이네요.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용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용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명언으로 유명한데요. 이 명언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다른 생각을 하고 용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명언을 소개해드리자면요. 미국의 경제학가 조지프 슌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발전은 혼란을 의미한다입니다. 그는 경기 침체는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행위자를 제거하고 혁신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의미했는데요. 생각해보면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도 경제가 정말 많이 침체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큰 경제를 이루어냈잖아요. 우리 코로나 후폭풍과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많이 침체된 지금 이 시기도 잘 견뎌낸다면 다시 경기가 좋아질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명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를 담고 있었던 다양한 분들의 경제 관련 명언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들으셨던 이 명언들을 앞으로 투자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명언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정말 투자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는 방법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로 들어오시면 이 명언에서 배웠던 지식들 이젠 정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장 개장 전부터 우리 멘토님이 자료 알차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정보들 알차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바로 지금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공간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죠, 세란 씨. 네, 맞습니다. 바로 유튜브 팍스탁입니다. 저희 방송도 다시 보시면서 복습도 가능하시고요. 우리 준비하는 과정이나 일상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팍스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이번 시간은 정말 따끈따끈한 핫 이슈를 정말 재미있고 쉽게 딱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세란버핏의 돋보기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에서는요. 잘 키운 리쥬란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를 연신 외치고 있는 우리 파마 리서치의 실적 살짝 소개해드렸는데요. 화장품 광고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 문구 다들 아시죠? 우리 피부에 양보하는 대신 우리 계좌에 양보를 했다면 지금쯤 더 해피바이러스로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주식이 바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지금 글로벌을 강타한 리쥬란 열풍과 이후 효강에 힘입어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더 큰 실적을 올리고 있는 우리 파마 리서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마 리서치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정말 재미있는 일화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수민 씨 이 두 분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클레오파트라 아닌가요? 이분은 누굴까요? 양귀비? 정답입니다. 네. 우리 미인의 대표로 꼽히는 네. 클레오파트라 양귀비인데요. 우리 클레오파트라는 우리 피부의 탄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된 마스크팩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네. 우리 양귀비는 그 어린 남자아이의 소변으로 목욕을 하거나 마시기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한 화장품, 미용 기기가 있어서 다행히 이런 민간요법 같은 건 활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말 예전부터 우리 피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던 예였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쥬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쥬란은 스킨 부스터의 원조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스킨 부스터란 피부 상태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고농축 약물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을 해서 피부 본연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시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부 기능 강화제다라고 들 수 있는데요. 이 스킨 부스터의 원조가 바로 2014년에 출시한 우리 리쥬란입니다. 이 리쥬란은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연어 주사로 불리기도 하면서요. 피부 세포 자체를 재생시킴으로써 피부 안쪽부터 환하게 빛나는 피부를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수민 씨, 그럼 피부 관리하시는 수민 씨만의 홈케어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과를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촉촉하게 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이 마스크팩을 매일 붙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마스크팩도 해고 고농축 화장품을 쓸 수도 있고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홈케어 저렴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정말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스킨 부스터는 즉각 효과가 있어서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받아보고 싶긴 한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제가 앞서 이 스킨 부스터는 정말 좋은 성분들을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시술 방법이 이렇게 주사를 통해서 피부 진피층에 넣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리쥬란의 효과를 정말 좋게 만들려면 얼마나 피부에 촘촘하게 여러 방을 놓느냐가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사 12개 맞는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수십 방을 맞아야 된다니 생각만 해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 주사로 피부 표피가 아닌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유효 성분을 주입하게 된다면 우리 수분이 진피층에서부터 차올라서 볼륨이 살아나고 전반적인 피부 문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후기 댓글이 있죠. 리쥬란 한 번 시술하고 놀라서 파마 리서치 주식을 바로 사버렸어요 라는 효과인데요. 우리 스킨 부스터 시장을 개화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의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파마 리서치. 본격적으로 파마 리서치의 실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파마 리서치는요, 금융권에서는 스킨 부스터 시장이 개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올해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각각 1,5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4억 원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매출은 3천억 원은 물론 영업이익 또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마 리서치의 실적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 매출은 21년 1,541억, 22년 1,948억,
23년 2,610억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34.1%에서 33.8%, 그리고 23년에는 35.4%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만으로도 정말 기특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2분기에는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 833억 원으로 25%의 성장률을,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3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쯤에서 우리 수민 씨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요즘 정말 이 트렌드가 정말 일고 있는데요. 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제 젊을 때부터 꾸준한 관리를 해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를 들자 하는 이 트렌드 뭘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정말 운이 좋은 게 네. 어제 마스크팩에서 이 문구를 봤습니다. 아, 진짜요?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힌트를 드리자면 천천히 나이 들자의 그 자체인데요. 정답 바로 슬로우 에이징 아닌가요? 네, 정답입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나이 들자, 네. 슬로우 에이징 트렌드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 덕분에 우리 스킨 부스터 시술이 함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마 리서치의 역대급 실적 기록 비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는 물론 외국인 환자까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일본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술 플랫폼인 트리뷰 내에서 리쥬란 검색량이 순위권에 들었다며 국내에 방문하는 일본 환자 중 50.5%는 피부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리쥬란의 내수 매출 성장에는 이렇게 일본인 중심의 인바운드 관광객 시술 증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비법 알아볼까요? 다음 비법은요, 의료기기 해외 매출의 역대 분기 최대 실적 기록입니다. 의료기기 해외 매출은 116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역시나 경신했는데요. 이는 사상 최대 리쥬란 수출 실적을 기록한 덕분입니다. 리쥬란의 수출국이 다변화되면서 이번 2분기 매출액이 특정 국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이를 통해 글로벌 내 리쥬란 트렌드 증가 및 스킨 부스터 시장의 개화 구간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킨 부스터 시장이 각광을 받고 그 선두에 리쥬란이 있다라고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쯤 들어도 우리 파마 리서치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기대되는 점은 더 많습니다. 먼저 아직 이 시장은 수출도 안 했다는 점인데요. 바로 공개가 되었죠. 네, 미국 시장은 진출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스킨 부스터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하는 정말 거대한 세계 최대 시장인데요. 미국 메드스파 협회 엠스파에 따르면 스킨 부스터는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시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안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쥬란, 우리 파마 리서치가 이러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다면 우리 매출 성장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에 파마 리서치는 미국 FDA 의료기기 허가 획득을 목표로 현지 법인을 통해 인허가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직 스킨 부스터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 초입에 진입했다는 점도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마 리서치가 기대되는 점은요, 우리 M&A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쥬란의 성장에서 만족하지 않고 종합 에스테틱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필러, 톡신, 미용기기 등 에스테틱 관련 사업으로 제품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M&A 총 4번을 했었는데요. 먼저 앞선 3번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우리 바이오 C&D 인수를 통한 보틀리눔 톡신 사업, 에스트라의 인수를 통한 필러 사업 부문 확장, 메디코슨 인수로 초음파, 고주파, 미용기기 확보까지, 그리고 올해 트링 바이오를 인수해서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C&D, 아모레퍼시픽, 메디코슨 이 세 곳의 기업을 합병하면서
정말 에스테틱 기업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올해 3년 만에 성사된 네 번째 M&A는 이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점입니다. 튜링 바이오는 AI를 기반으로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으로 꼽히는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 디프렉스, 또한 개인 맞춤형 종합 심리상담 플랫폼 위둘, 정신질환의 정략전 진단에 필요한 데이터 추적과 예측을 위한 바이탈 트래커까지 보유한 기업입니다. 우리 파마 리서치는 이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M&A가 좋았던 점은요, 매각설에 대해서 정말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마 리서치는 매각설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매각설이 파다한 와중에 튜링 바이오라는 인수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카드로 매각설을 선을 그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에스테틱 전문 기업에서 나아가 헬스케어 사업 전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매각설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냥 사업 다각화가 좋기만 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잘하는 것만 계속하지 일만 벌리다 보면 잘하는 것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리쥬란의 인기와 브랜드 인지도는 파마 리서치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마 리서치는 스킨부스터의 원조라는 리쥬란의 오리지널리티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업, 보툴리눔 톡신 사업 매출도 빠르게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마 리서치 2분기 화장품 사업 매출은 일본과 동남아 매출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18% 이상 상승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오프라인 매장 100곳 입점을 달성하고 추가 입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리엔톡스 수출액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성장했는데요. 이 뒤에는 리쥬랄 제조사의 톡신 제품이다라는 브랜드 이미지와 함께 리쥬란과의 번들 판매로 톡신 제품에 대한 매력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란버핏과의 돋보기 퀴즈에서는 나이를 자연스럽게 먹되 조금 천천히 아름답게 늙자 하는 슬로우 에이징 트렌드에 힘입어 정말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파마 리서치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고통을 참고 한 번쯤 맞아봐야 하나라는 충동도 들었습니다. 우리 파마 리서치 관계자분 보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세란버핏과 함께하는 돋보기 퀴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수민 씨의 수민이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하자. 매일 새로운 주제들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애덤 수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민이 코너가 찾아왔는데요. 이 수민이 코너가 뭐냐?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심리학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 심리학적 이론과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더 빠르고 쉽게 쌓을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이 심리학적 비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 문제로 시작하는 오늘의 수민이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중요한 심리적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과도한 자신감, 2번 끈기와 인내, 3번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열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세란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자가 되려면 조금 올랐다고 사버리고 네. 조금 떨어졌다고 딱 팔아버리면 네. 정말 큰 손실을 얻었거든요. 오. 그래서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꾸준하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끈기와 인내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답! 끈기와 인내였습니다. 우리 세란 씨의 경험담에서 나온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심리학, 이 끈기와 인내를 빼놓고는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의 문제도 이 끈기와 인내를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일 수도 있지만 끈기와 인내가 여기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리학자 엔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그릿이라는 개념이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그릿이 뭐냐 하면 장기적인 목표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와 인내심을 말하는데요. 즉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연구에서는 이 그릿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직장에서의 성공률도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그의 투자 경력 동안 수많은 시장의 변동성과 위기를 겪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 철학을 유지하면서 부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그의 성공이 이 그릿에 기반했다고 보는 건데요. 버핏의 유명한 투자 철학 중 하나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일론 머스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자신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 머스크의 성공이 그의 성공이 끈기와 인내 그리고 그릿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돈을 다루는 방식들이 개인의 재정 상황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데요.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객관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1번, 돈은 쓰는 만큼 돌아온다. 2번, 돈은 무서운 존재다. 3번,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개의 선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세란 씨, 이 세 개 중에 이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본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굴러가는 파이프를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다라고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번에 이 무섭다라는 선지를 넣었던 이유도 돈을 무서워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풍조가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서 이번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재정적 성공까지도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리처드 탈러도 사람들이 돈을 관리할 때 단기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투자 같은 생산적인 방법들로 활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돈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자 밖으로 생각하기라는 경제학적 접근이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돈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기회들을 활용을 해보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단기적인 소비를 넘어서 장기적인 자산 축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다음은 습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세란 씨 아시겠어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지만 네. 트렌드를 좀 더 빠르게 파악하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면 장기 투자를 좀 하는 것이 부자들의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맞습니다. 투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꾸준한 아하. 저축과 투자, 세란 씨의 말씀도 정답으로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꾸준한 저축과 투자인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77명의 백만장자를 상대로 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습관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다양한 자산에도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투자자들도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간과 복리의 마법이 부를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리의 마법이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세상의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복리가 이자가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원리인데요. 이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를 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자산을 여러 군데로 나누면서 투자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트폴리오 이론까지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깨라.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번 선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게 되면 돈을 가까이 할 수도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속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난 돈을 안 좋아해.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회 분위기도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사람들의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 심리학자들은 돈이 그 자체로는 물질적인 도구다, 이렇게 중립적인 도구다 이런 의견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을 피하게 될 수도 있고요. 무의식 중에 불을 썼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볼 톨런도 이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돈을 긍정적이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서 생산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세란 씨, 이 수민이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로 찾아왔잖아요.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심리학에 대해서 배워본 만큼 오늘 세란 씨 소감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하락하면 안 팔고 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요. 네. 부자가 언젠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얻었던 수민이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이 명언으로 남겼던 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이라고 말했던 만큼 우리 세란 씨의 장기 투자도 빛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경제적, 심리학적 이론에 비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끈기와 인내, 올바른 돈에 대한 태도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굿모닝 인베스테이너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경제 공부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